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베란다로 나와서 아이들 살펴보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면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이번 주를 끝나고 다음 주 초에 아니면 이번 주말에 아이들을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안으로 들이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밖에서 계속 노숙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주말에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을 안으로 들여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많은 아이들을 이 안쪽으로 들이려고 생각하니까 저도 지금부터 엄두가 나지 않고 걱정도 되고 자리 배치며 또 다육이 상태를 보고 뭐 물이 고픈 아이들, 물이 빵빵하게 먹은 아이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자리 이동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화분도요, 매번 이렇게 햇빛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좋은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 자주 못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씩 꺼내다 보면은요, 수영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거나 뭐 자구가 부러진 아이들도 있고 끼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가끔 영상 찍기 위해서 하나씩 꺼내보면 상태가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이제 자리 배치하고 안으로 들어올 때는 수영 교정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 수영 교정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가 있죠. 원예용 철사, 뭐 베갯돌, 꼬지 뭐 이런 걸로 해서 다육이 얼굴 방향을 이렇게 조금 세워서 꼬지를 꽂아준다던가 아니면 베갯돌 같은 걸로 기울어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 고여서 얼굴을 반듯하게 만들고 그런 작업을 아마도 조금씩 하게 되실 거라 생각해요. 요 엘사가 이렇게 얼굴이 팍팍한데요.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저 얼굴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저도 걱정이 되고, 이렇게 물이 빨갛게 들은 아이들은 뭐 안에 들어와서 물이 좀 빠지는 거 뭐 이런 거는 그래도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물 빠지는 거는 이제 조금씩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밖에보다는 베란다 안쪽에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각오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덜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겨울을 이제 잘 견뎌서 건강을 유지를 해야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잖아요. 요 시즐러요. 제가 요 시즐러를 영상을 보여드리고 요 입장이 참 보기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잘 안 떨어진다고 지금도 쨍쨍해요. 그랬더니 이 아이를 이렇게 가위로 가위밥을 잘라주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빨리 말라서 하여비지지 않겠냐 하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아이 그렇게 한번 해주려고 한답니다. 요 영상 끄트머리께 가위가 지금 준비가 안 돼갖고 이 아이 상처난 부위를 잘라서 그렇게 하려고 한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걱정이라 아이들을 한 하나씩 살펴보면서 자리 이동도 대대적으로 해야 되죠. 이 아이들을 꺼내면 아마도 이 거리대 바닥이 난리도 아닐 겁니다. 떨어진 마사며 뭐 하엽이며 또 아마도 혹시 모를 자구가 부러진 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기도 하고 그렇겠죠? 이거 보세요. 영상 찍으면서 그새 또 하나를 건드려서 저렇게 화분을 폭삭 또 엎었답니다. 마사가 또 이렇게 다 떨어졌죠. 이따가 또 청소를 또 한바탕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을 보러 나왔다가 건드려서 화분을 엎어먹는 거는 부지기수랍니다. 안쪽으로 잠깐 들어왔어요. 제가 오늘은 영상을 길게 찍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휴대폰이 느려져가지고 업로드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제 휴대폰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업로드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조금 짧게 찍고 올리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영상 찍고 나서 베란다 거리대 아이들 살펴보다가 또 문제의 아이를 발견을 했답니다. 이 아이인데요. 이거 미국 마리아라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고 얼마 전에 데려온 아이예요. 분갈이해서 첫물도 먹지 않았는데 밑잎장이 여기 지금 떼어냈거든요. 밑잎장이 살짝 까뭇하게 변해가지고 두 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떼어내고서 이 아이를 그냥 뽑았어요. 왜냐하면 첫물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분갈이 하자마자 상태가 좋지 않은 증상이 딱 보여서
일단은 뽑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뿌리채 뽑았는데요. 이 아이는 뿌리 정리들 대충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해줬는데도 물을 주었다면 물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물도 주지 않았는데, 그리고 여긴 창가인데 통풍의 문제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 아이가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언젠가 이 다육이의 색감이 보통 일반 다육이에 비해서 유달리 색감이 진하고 예쁘게 나온다 하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아이하고 여기 있는 아이가 같이 온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5년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이 사장님께서 직접 키우셨다 했는데 이 아이도 빛깔이 상당히 예쁘답니다. 근데 살짝 이 아이도 목대가 나와 있거든요. 이 아이도 좀 걱정이 돼요. 똑같이 분갈이를 해줬는데 이 아이는 아직 그런 거뭇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서 그냥 두고 보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그 증상이 사진에 담을 겨를도 없이 까맣게 입장이 변하면서 두 개가 그래서 띄어내고 일단은 뽑았답니다. 다육이들이 이렇게 병증이 분갈이 오자마자 병증이 있을 때는 요즘같이 추운 겨울 때 이렇게 뽑아서 말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저도 이제 여기서 더 병증이 생긴다거나 뭐 그런 걸 상태를 지켜본 다음에 꼬들꼬들 말려서 심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 창 같은 경우는 새뿌리를 받는 게 다육이한테는 더 건강하잖아요. 요 아이도 오랫동안 묵은 아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나이가 상당히 있는 아이라 그래서 나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요 뿌리를 전부 커팅을 해가지고 새 뿌리를 받는 게 어떨까 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답니다. 이렇게 겨울인데도 병증이 생기고 분갈이 했는데도 자리를 못 잡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죠. 걱정스러운 아이가 하나 또 있다고. 자, 이 아이입니다. 오렌지 멀로죠. 이 오렌지 멀로도 제가 아주 묵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색감이 완전히 들어온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도 이 아이도 이 입장 색깔이 유난히 오렌지빛이 강하고 예뻐요.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뿌리 활착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거든요. 지금은 뿌리 활착이 된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처음 뿌리 활착하기 전에 입장 하나가 물이 차서 띄워주고 나서 이렇게 지금은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한데 항상 제가 예의주시를 하고 있답니다. 언젠가 통풍이 되지 않거나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고 그렇게 지낼 때 이 입장에 또 물이 차는 증상이 나타날까 싶어서 항상 걱정을 하고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묵은 등이라든가 어리더라도 통풍이 잘 안 돼서 물이 차는다든가 까맣게 변한다든가 하는 다육이들은 입장을 바로 제거를 해주시고, 또 안전하게 만약에 관리를 하고 싶다 하면 뽑아서 뿌리 확인을 하신 다음에 뿌리에 별 이상이 없다 하면 며칠간 말렸다가 다시 새흙으로 분갈이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또 문제 아이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언성금이랍니다. 분갈이를 하고 나서 저희 집에 온 지 한 2개월, 3개월 그렇게 됐나요? 분갈이를 하고 나서 이 물 흡수를 잘 못하고 입장이 쪼글거리고 말랐어요. 말라서 저면관수를 한 이틀 정도 해줬거든요. 그런데 입장이 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한번 저면관수를 하든지 뽑아보든지 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에서 이렇게 녹색으로 새 입장은 여전히 만들어내죠. 그래서 조금 예의주시 관찰을 해보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면관수를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래도 이 입장이 펴지지 않고 조글거림이 남아있다 하면 한번 뽑아서 뿌리를 확인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런 아이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금 분갈이하고 나서 자리 잡기 힘들어하고 물 흡수를 못하고 또
민입장에 까맣게 변한다든가 병증을 보이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예쁜 모습 조금 보여드릴까요? 길게 찍지 못하니까 몇 아이 보여드릴게요. 요거 원종 패러독스랍니다. 이 아이가 여름 동안에 상당히 웃자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웃자란 거는 이제 면했어요. 가을빛에 아침 햇살을 받는 곳에 놓았더니 이렇게 민입장은 다 따서 밑으로 혹시라도 이끌지가 될까 하고 밑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았는데요. 이제 얼굴은 촘촘하게 제대로 제 얼굴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또 겨울을 보내야 하니까 걱정스럽긴 한데 여기가 오전 햇빛이 들어오는 데라 그대로 놓고 관리를 하면 뭐 이 정도 상태는 유지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저도 이제 저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을 안으로 들이려고 이렇게 공간 확보를 부분 이렇게 다 해놓긴 했는데요. 저 아이들이 다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부 자리가 모자라면 조금 이렇게 약한 아이들, 여름 동안에 봄 동안에 햇빛을 못 봐서 초록초록한 아이들은 아마도 저 같은 경우는 농장으로 가겠죠. 그렇지만 이 농장으로 갈 수 없는 또 베란다에서만 키워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 창가 쪽으로 아무래도 공간이 좁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을 바깥으로 안쪽으로 배치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조금 걱정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추위에 강한 아이들을 바깥쪽에 놓고 추위에 약한 아이들을 안쪽으로 놔야 한다는 거는 기본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위아래 온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위에 약한 아이는 위쪽으로 또 추위에 강한 아이는 아래쪽으로 놔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찬 공기가 바닥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위보다는 아래쪽이 더 추워요. 지금도 창턱에 저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동영다육이들은 조금 그래도 추위에 견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백분을 뽀얗게 입고 있는 아이들 있죠. 저 안에 있는 아이가 릴리시나인데요. 햇빛을 못 봐서 저러고 있는데 저렇게 백분을 입고 있는 아이들, 이건 알바뷰티예요. 알바뷰티도 백분을 살짝 입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좀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여전히 놀 건데요. 추위에 약한 아이들은 입장이 얇은 아이들이나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뭐 라울, 염자, 뭐 당인 뭐 이런 아이들을 알고 계시죠? 그런 아이들은 안쪽으로 이제 놓을 거고요. 저 거리대에서 이제 들어오는 아이들도 이런 입장이 이렇게 얇은 러우라든가 그런 아이들 또 이렇게 백분이 있는 아이들은 추위에 약간 또 강하니까 바깥쪽으로 놓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입장이 이렇게 맨질맨질한 백분이 없는 그런 아이들은 안쪽으로 조금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요. 또 요 셋업류도 또 추위에 약해요. 요 오로라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또 안쪽으로 배치를 해야 되겠지요. 뭐 이런저런 걱정으로 저도 안으로 들일 아이들이 어떻게 자리를 배치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요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춥스고요. 또 요렇게 요거 부사랍니다. 이렇게 이 부사처럼 또 레티지아 뭐 웃자람의 대마왕 있죠. 여기 또 이렇게 용월 있잖아요. 저 이런 용월 같은 도 햇빛을 못 보면 아주 말도 못하게 웃자라거든요. 방울복라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웃자란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최대한 햇빛이 좋은 장소에다가 위치를 해야 되겠죠. 이 부사도 굉장히 웃자라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저렴이라 하더라도 또 수영이 못생기지만 안 되니까 이런 아이들은 오전 햇빛이라도 햇빛이 좋은 자리 그런 자리에다가 베란다 안쪽에서라도 자리를 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샹그릴라도 많이 웃자라요. 그런데 땅바닥에 이렇게 조금 바짝 붙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조금 웃자람이 없죠. 이런 마디바 같은 것도 웃자람이 그래도 다른 다육에 비해서 덜하니까 이런 아이들은 조금 안쪽으로 배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천우엽 변경이고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 아틀란티스도 이 아이는 뭐 영하 25도까지 견딘다고 하니까 저도 처음 키워보긴 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추운 쪽, 뭐 햇빛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요 안쪽에다 계속 두고 놨었거든요. 근데 뭐 물 빠짐이라든가 별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새 입장을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성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바깥쪽 창가 쪽으로
배치를 자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갈이한 아이들은 여전히 안쪽에다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도 제가 창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창은 그래도 추위에 좀 강하잖아요. 그리고 겨울 때라도 예쁜 모습을 또 봐야 되잖아요. 너무 다 또 초록초록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이 창은 여전히 제가 이렇게 햇빛이 드는 오전 햇빛이 드는 곳에다가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창은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추위에 조금 강하니까 이렇게 창가 쪽으로 배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 위아래 칸으로 창을 배치를 하고 거리대 안쪽에 있는 아이들을 키 큰 아이들을 저 안쪽으로 배열을 하고 키가 작은 순서로 이렇게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추위에 약한 아이들 중간중간에 끼워서 또 모양이라든가 색의 조화, 뭐 보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거를 생각해서 자리 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이틀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주말에 또 제 개인적인 볼일 때문에 또 정신없이 바빠요. 이 바쁜 와중에 이 아이들을 관리를 하려니까 아주 한 걱정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번 주말에 옮길 생각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박하장이 이제 물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아이들 입장이 얇은 아이들은 좀 추위에 또 약하니까 너무 창가 쪽으로 두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멀로도 오래된 멀로거든요. 저 오렌지빛으로 살짝 들어오는데 저런 아이들은 또 추위에 강하니까 가쪽, 창가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모습도 또 주말을 이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짱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